IH 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018년도에 2년간 발치 교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한 거는 발치 교정 후 교합 자체는 잘 맞지만 무턱이 남아있고 정면에서 보는 이미지와 측면에서 보는 이미지가 다르다고 느낍니다. 현재는 보통 정도의 체중이지만 1, 2년 전까지 165에 50 정도의 정상 체중을 유지했었는데 그때도 몸에 비해 얼굴 라인 자체가 정리되지 않고 이중턱 느낌이 강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코골이와 심한 무호흡 증세가 있습니다. 무턱 개선으로 인한 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얼굴 라인을 원하고 성형으로 개선될지 불확실하지만 코골이와 연관지어 추가적인 교정 시술 등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비인후과 방문 당시 타고 나갈 숨길이 좁게 태어나셨다 해서 코 수술을 한다 해도 호흡에 문제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살짝 길어 보이는 인중 부분은 무턱 교정 수술을 하였을 때 자연스러운 비례로 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주셨어요.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발치 교정으로 인한 그 연관을 조금 지어서 설명드리면 거의 다 설명이 돼요. 지금 입이 이 상태에서 아마 이 정도는 나와 있었겠죠. 예를 들면 뭐 한 이 정도 나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입이 나와 있는데 입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옆모습에서의 인매는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튀어나온 거는 들어가서 느낌은 좋아졌는데 이렇게 인매 교정을 해서 발치 교정을 하면은 옆 라인은 그럭저럭 괜찮아지는데 하나씩 문제되는 부분이 생겨요. 뭐냐면 정면에서 볼 때 인중이 길어 보이는 느낌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옆면에서 볼 때 이중턱은 그대로 있는 느낌이 생기고 또 측면에서 볼 때 약간 평평한 이런 느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장 조금 환자분이 불편해 하시는 발치를 통해서 입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 입안의 공간이 좁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입안의 공간이 좁아지면 우리가 코골이를 하거나 또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혀가 좁은 공간으로 밀려 들어간 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이제 그 기도 에어웨이를 볼 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점을 찍어서 봐요. 근데 이렇게 찍어서 보면 지금 환자분 상황에서 한번 에어웨이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가장 좁은 데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서 보면 가장 좁은 데는 47제곱밀리미터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게 어딘가 보면은 목젖 있는 부위하고 혀뿔이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입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입안의 구강에는 한정된 공간인데 입이 들어간 만큼 이 공간은 좁아지고 혀의 크기는 그대로니까 혀는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입 공간이 좁아지는 느낌이 들고 목젖과 부딪혀서 이제 호흡이 이제 구강 호흡이 조금 불편해지는 느낌. 그래서 입을 벌리게 되고 입으로 숨 쉬면서 코골이가 생기는 약간 이런 느낌들이 생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입이 나왔다라고 볼 것이냐라는 거에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입이 나왔으니까 입을 넣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 환자분 얼굴에서 보면 코랑 이렇게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직선을 그으면 지금 전진양, 그러니까 무턱으로서 이 비율이 전진이 부족한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서 자를 놓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보면 지금 불과 전진량이 필요한 게 뭐 해봤자 2, 3m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전진량을 뭐 우리가 많이 얻을 거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분의 이 교환면의 각도예요. 이 각도를 저희가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각도를 9도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 4도 정도가 정상 범주라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19도 정도 측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평균의 뭐 오차 범위 생각해서도 한 5도에서 7도 정도 이게 가파른 거죠. 이게 가파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상악은 튀어나오고 하악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입이 나왔다고 입을 넣게 되면 이 안에 입 공간은 더 좁아지고 호흡은 더 불편해지고 얼굴은 뒤로 누운 모습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 연부조직까지 보면은 전체적으로 얼굴이 약간 이렇게 돌출된 볼록한 느낌이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데 뒤로 누운 듯한 얼굴이 돼버려요. 그래서 옆모습에서 보면 이 볼살이 더 튀어나와 보이고 무턱은 심해지고 이중턱도 그대로 있는 이런 모습이 되죠. 그렇다고 이 발치 교정이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얻은 것도 물론 있잖아요. 얻은 것도 물론 존재하지만
지금 발치 교정의 한계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 정도면 사실 뭐 인중 길어진 것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 아래턱이 좀 들어가서 보이는 이런 합주기 같은 느낌도 많이 심하지 않고 다만 옆모습에서 보면 좀 뒤로 누운 얼굴이 돼서 이중턱이 있는 거는 보여요. 그래서 살을 뺀다고 어느 정도는 좋지만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돌출시키는 게 동양인한테는 더 맞는데 입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이 넣으면 돌출입이라는 단어까지 나와서 발치 교정해서 넣거나 ASO를 해서 넣거나 뭐 양악을 해서 넣거나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동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좌우가 넓고 상하 길이가 짧은 약간 납작한 얼굴형인데 게다가 중안면부까지 약간 이렇게 평면적이에요. 그런데 튀어나왔다고 입을 넣어버리니까 얼굴이 전반적으로 더 평면적이 되고 또 심한 경우 환자분처럼 교환면이 가파른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누운 듯한 느낌이 생겨서 말씀하시는 모든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턱이 지금 많이 심한 건 아니라서 지금 전진시킨다 하면은 사실은 뭐 몇 미리 안 해도 돼요. 한 2, 3mm만 되면 되기 때문에 턱뼈의 길이도 충분한 편이기 때문에 전진술로 조금만 빼도 되기는 하는데 이것 조금 한다고 뭐 기도가 넓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서 옆면은 조금 좋아지겠지만 뒤로 누운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중안면부 평면적이어서 이 볼살이 터져 나오는 듯한 이런 느낌, 이런 느낌들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중턱을 약간 개선시키고 턱이 무턱인 느낌을 조금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전진순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반대로 턱이 전진되면 전진될수록 아랫입술은 더 들어가 보인다는 느낌이 또 생겨서 약간 더 안 좋은 느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환자분이 얼굴을 개선시킨다 하면은 사실은 상악이 이미 발치 교정을 했지만 상악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하악을 앞으로 빼고 이 방향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상악 들어가는 거는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상악은 조금 빼는 방향으로 해서 입을 전체적으로 빼주면 이런 느낌들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은 기도는 좋아지고 이중턱도 좋아지고 무턱도 좋아지는데 반해서 코가 망가져요. 그러면 또 코 수술을 해야 된다는 단점도 따라와요. 그래서 발치 교정이 환자분한테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니었지만 수술 전에 이거를 알고 선택을 했으면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희망사항으로 무턱 개선으로 인한 조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얼굴 라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기대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이런 기준선, 우리가 리케치 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선으로 봤을 때는 무턱인 건 맞으니 조금 턱이 앞으로 나오는 거, 한 2, 3mm 정도 나오는 거는 도움이 된다. 턱 길이도 충분하니 조금 잘라서 조금만 전진시키면 이중턱도 조금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고 뭐 이게 호흡이 좋아지거나 코골이에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 수술을 한다고 해서 호흡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호흡이 불편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쉽게는 그냥 이 코 안쪽에서 생기는 원인, 코 안에서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이 있어요. 뭐 코가 휘어 있거나 비갑개가 여기 비갑개라고 하는 녀석들이 비유성 뭐 비갑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구멍을 막고 있을 때는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지니까는 숨 쉬는 게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개 부분에서 목젖하고 혓뿌리랑 만나서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부분은 코 수술로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환자분 코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 수술한다고 호흡이 개선되거나 코골이가 개선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뭐 목젖을 조금 잘라주거나 하면 약간의 개선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혓뿌리가 만들어내는 이 부분에서의 좁아진 부분은 사실은 이 턱이 윗턱 아래턱이 전부 다 앞으로 나가져서 입 안의 공간이 넓어지지 않으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턱끝 전진 조금 한다고 여기가 넓어지거나 이런 일은 환자분한테는 벌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코 수술은 뭐 지금 코 모양이 불만이라면 코 수술은 충분히 도움은 된다. 하지만 그게 호흡하고 코골이랑 연관을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살짝 길어 보이는 인중 부분은 무턱 교정술을 하였을 때 자연스러운 비례로 떨어지는지 알고 싶다 하셨는데 이거 긴 거는 무턱을 교정한다고 해서 턱이 앞으로 조금 더 나오면요. 정면에서 이 턱은 오히려 조금 짧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인중이 더 비율적으로는 길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작은 변화를 가지고 환자분이 여기도 좋아지고 호흡도 좋아지고 인중도 좋아지고 뭐 이런 바람은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메인이고 내가 호흡이 불편하고 뭐 이런 것과 불편한 게 메인이라면 양악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수술 자체도 단점이 따라온다는 거죠. 코가 망가져서 코 수술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는 수술이니까 호흡을 내가 중요시한다라고 하면 양악 수술을 생각하시고요. 얼굴이 조금 나아지는 걸 원한다 그러면은 무턱 조금 교정하는 거, 코 조금 높이는 거, 뭐 요 정도로는 환자분이 원하는 모습을 조금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환자분들은 병원을 찾아서 어느 게 제일 좋을까를 고민을 하죠. 무슨 방법이 제일 좋은가, 어떤 게 제일 좋은가 이런 걸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비유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명품샵을 가요. 아주 뭐 고급진 명품샵. 예를 들면 뭐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 매장을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파는 모든 물건이 다 좋을까요? 뭐 일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명품샵에서 파는 거는 아주 작은 간단한 키링부터 쓰레빠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브랜드를 만든 명품이 가진 가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르메스는 가죽의 질이겠고요. 뭐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서 어쩌고 장인이 만들어서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샤넬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뭐 쓰레빠가 뭐 그래봤자 쓰레빠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떤 방법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뭐 삼성 제품은 다 좋다. 애플 제품은 모두 다 좋다. 이런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애플에서도 망한 제품 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방법이 무조건 좋은 건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뭐고 각각의 방법이 가진 장단점을 가지고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는 거고 더하기 빼기를 해서 나한텐 뭐가 맞겠다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요새 의료 환경은 그렇지가 못해요. 주변에서 또는 인터넷상에서 이게 좋다 그러면 그게 더 정답인 듯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제가 발치 교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요 얘기하면 발치 교정이 나쁜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발치 교정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도움이 되는 환자분이 분명히 많고요. 하지만 모든 돌출입을 발치 교정으로 해결하겠다. 모든 무턱을 발치 교정으로 해결하겠다. 이 접근은 틀려요. 또 모든 돌출입은 양악으로 해결하겠다. 이것도 틀려요. 또 모든 무턱을 보형물로 해결하겠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환자분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선택한 방법에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방법이 가진 단점을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다면 그 후의 모습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전혀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냥 나쁜 거 단점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많이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환자분 지금 충분히 예쁘시고 그 다음에 살이 조금 찌셔서 지금 볼살이 더 많아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체중 유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어떤 수술 없이도 지금 충분히 예쁜 얼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발치 교정으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환자분이 얻은 거에 감사하고 잃어버린 거에 아쉬움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시는 게 건강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이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도 어떤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냐 마치 10여 년 전에 양악이 끝판왕 뭐 이러면서 양악하면 다 이뻐져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영상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려요.